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2026년 6월 11일 주중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탑로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개인은 스탑로스, 즉 손절을 패배로 읽습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인정하기 싫은 순간, 그래서 미루게 되죠. 한 번 더 버티면 내가 진입한 자리로 되돌아올 거라고 그 한 번의 유예가 계좌를 끝냅니다. 여러분, 손절은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계좌를 지키는 행위죠. 세력이 만들어 놓은 구간에서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는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손절입니다. 틀린 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만 계좌를 다음 거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는 모든 게 무너지게 되죠. 손익비, 기대값, 그것 또한 손절이 지켜질 때만 성립합니다. 스탑로스 선을 마음대로 미루는 순간 계산해둔 손익비는 숫자 노름이 됩니다. 오늘은 이 관점으로 시장을 볼 텐데요. 가치구역과 오더플로우 안에서 어디서 들어가느냐만큼 어디서 나오느냐가 왜 중요한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볼까요? 화면을 같이 보시죠. 달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가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이 프리미엄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치구역, 즉 극단적 가치 레벨과 현재 위치가 프리미엄 레벨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플랜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매도에 대한 플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갭이 여전히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러한 극단적 가치 구역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극단적 가치에 도달하지 않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거래를 계획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은 프리미엄 구간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프리미엄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어느 시점에서 계획하는지를 지켜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매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된 이후에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프리미엄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가치 범위로 풀백을 허용했을 때입니다. 현재 위치는 프리미엄 구간에 있지만 이 구간은 돌파가 시작되면 더 나은 가격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에 대한 거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강력한 음봉에 대한 캔들을 먼저 기다려보세요. 만일에 시장이 음봉에 대한 캔들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그 이유에 대한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리거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리거는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 즉 장악형에 대한 매도 캔들이나 강력한 시가보다 낮은 종가상 저가에 대한 이르는 매도 캔들이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되었을 때 우리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매도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면 단기적인 목표는 각각에 대한 변곡점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만일에 시장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상승하면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더 나타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상승 캔들에서는 여러분들은 섣불리 포지션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가격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을 테스트하고 그 이후에 가격은 뒤늦은 거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거부가 나온 이후에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시장에 대한 하락 움직임은 이전에 대한 공정가치 구간을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고점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네, 이것에 기반을 두고 메인 통화상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통화상의 이제 유로 달러를 먼저 볼까요? 먼저 유로 달러는 현재 볼륨 프로파일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D타입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 대한 볼륨이 D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격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나왔을 때 풀백을 허용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입니다. 즉 시장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문이 흡수되고 회복되고 풀백을 허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거래에 대한 플랜을 첫 번째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장은 가치 범위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 현재 차트는 거래량이 있었던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이끌었어요. 자,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죠? 네, 변곡점 구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죠. 따라서 1시간 차트에서 이 구간에서 반응은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네,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회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패턴이 좀 더 명확하게 형성이 되거나 구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만 접근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가치 범위 하단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움직임에서 패턴에 대한 움직임, 즉 구조에 대한 성숙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 대한 성숙이 나타나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점에서 연결하는 하단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거나, 자, 또는 시장이 해당 구간에서 풀백을 형성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을 때요. 자, 이것은 패턴 속의 패턴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이런 패턴 속의 패턴이 나오고 시장이 수용하는 단계에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 네, 이때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탑이 되게 작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는요, 채널에 대한 고점도 있지만 우리는 거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왔던, 즉 변곡점에 대한 구간까지도 타겟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시장이 가격이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풀백을 보여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출 때는요, 이때는 디센딩에 대한 채널이 형성이 되죠. 우리는 이런 3터치에 대한 구간에서 매수세에 대한 캔들이 1시간 차트에서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 이때 음봉에 대한 캔들을 감싸는 매수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장악형에 대한 캔들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어요. 네, 시장에 대한 풀백을 참고하고 채널에 대한 움직임이나 가치 범위, 즉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까지 타겟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은 매도 주문에 대한 흡수를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시장가 매수에 대한 압력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를 볼까요? 네, 호주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를 먼저 봅시다. 자, 호주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보면은 주요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보였죠. 자, 이 구간은 시장에서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역이고 가격이 해당에 대한 레벨, 자, 해당 레벨의 가격을 보면은 평가를 했지만 고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네, 이것은 이제 프론트론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장 패턴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하락하고 프론트런이 발생하고, 네, 여기서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거나 이런 고점 구간에서에 대한 매도 거래는 항상 높은 확률에 대한 거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이탈이 나왔고요.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죠? 네, 타이트한 수용 구간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풀백을 깊게 형성하며 이전 레벨을 재평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거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이 풀백을 크게 형성하면 이때는 해당 레벨에서 매도 거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한 번 더 고점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수용하는 패턴을 보이면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진입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용하는 패턴이 작게 형성되었을 때, 즉 통합 구간, 즉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짧게 형성되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찾을 수 있고요. 이것은 뉴욕 세션에서의 거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하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평가했을 때, 이때는 여기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찾기보다는 가격이 갭을 완전히 채우면서 시장에 대한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고 거부가 나오면 그때 패턴 속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 참고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지캐디에 대한 차트를 보죠. 오지캐디는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우리가 저번 시장 분석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네, 일요일 시장 분석에서 언급했던 레벨이고, 자, 차트를 보면은 명확한 가격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제공받았습니다. 시장이 변곡점에 대한 레벨을 평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거부를 보여요. 자, 이 거부에 대한 움직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수용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패턴이 나와요. 네, 가격에 대한 변곡점을 테스트,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이 있었지만 매도에 대한 캔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격에 대한 거부, 로테이션, 짧은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윗꼬리 캔들에 대한 약세 캔들이죠. 네, 이것을 감싸는 장악형에 대한 매수 캔들이 나와요. 매도 캔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또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합니다. 이것을 로우 타임 프레임인 1분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적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걸었고요. 시장에 대한 목표가는 그때 우리가 어느 레벨을 목표로 이야기를 했나요? 네, 바로 가장 낮았던 저점이 타겟이 된다라고 했죠. 네, 4대 1에 대한 거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위치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자, 이제 시장을 전부 다 지우고 현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먼저 가치 레벨에 대한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이 발생하느냐, 가치 범위 안에서 가격이 여전히 머무느냐를 볼 텐데요. 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레벨은 이 구간은 변곡점입니다. 그러나 이 레벨보다 우리는 낮은 가격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거고요. 시장에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에 대한 가격 범위를 보면은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레벨이 어디에 있나요? 현재 변곡점이 아닙니다. 어느 레벨에 위치했죠? 네, 바로 극단적 가치 레벨에 대한 가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죠? 네, 시장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자, 이런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가격에 대한 회복이 빠르게 나오는지를 지켜볼 거예요. 이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는요. 네, 시장에서 프리미엄 레벨을 목표로 두거나, 그렇죠? 또는 단기 거래에 대한 플랜에서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거래를 한다면은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도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그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시장이 가치 범위 하단에 위치해 있죠. 네, 하단에 위치해 있고 이건 디스카운트 레벨입니다. 시장이 이 구간에서 디센딩에 대한 채널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시장이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패턴을 보여주면요. 우리는 이 수용하는 패턴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합니다. 스탑을 짧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매도에 대한 주문이 흡수되고 매수에 대한 주문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거래 계획을 첫 번째로 가져갈 수 있고요. 단기 거래에 대한 목표는요. 네, 이런 직전에 대한 레벨들, 이런 구간들이나 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 레벨, 프리미엄 구간에 접했을 때나 이 구간도 강력한 변곡점 레벨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우리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레벨이 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장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격이 주문이 흡수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로우즈에 대한 차트입니다. 우리가 유로우즈에 대해서도 저번 시장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진입됐었고 포지션에 대한 타겟도 도달했어요. 자, 이 구간은 우리가 확인했던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죠. 일간 차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시장에서 거래량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네, 가치 구간에 대한 레벨이고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시장이 급격한 회복을 보였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였고 상승 이탈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기 전 돌파 거래, 즉 패턴 속의 패턴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목표는 추가적인 상승은 이전에 대한 레벨, 가격까지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까지 충분히 열려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트레이드에 대한 리캡을 진행하는 위치는 자, 차트를 보면 시장이 트렌드를 돌파한 지점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네, 시장이 트렌드를 돌파, 매도 압력, 이 구간에서 유동성 확보, V자에 대한 가격 회복,
이것을 5분 봉에 대한 차트로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장 진입 패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V자에 대한 가격 회복 이후에 짧은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 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고요. 두 가지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시장이 수렴에 대한 부분을 돌파했을 때 돌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탑 거래를 해가지고 가격이 돌파되는 시점에 시장가 매수 체결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시장이 돌파되기 전에 수용하는 위치, 즉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진입, 스탑 로스를 이전 캔들보다 낮은 위치에 거는 전략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목표는 구조적 고점에 도달하면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진행이 되었고요. 8대1에 대한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트레이드 리커버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파운드 오즈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파운드 오즈에 대한 차트도 동일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수렴하는 위치에서 저항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대한 추세가 나왔고, 이제 변곡점에 이제 근접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륨 프로파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보자고요. 자, 시장이 현재 가치에 대한 범위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레벨이에요. 프리미엄에 대한 레벨이고, 그리고 이 구간은 뭐라 그랬죠?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곡점에 대한 위치다. 여기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플랜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플랜이 계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차트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기회를 식별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가격이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날의 위치에서 시장이 변곡점에 대한 고점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것인지, 즉 해당 갭을 완전히 채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구간인데요. 시장이 이 구간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돌파에 대한 움직임, 실패, 리밸런싱이 나오면은 숏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숏 포지션을 거래하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거나 또는 해당 고점에 대한 구간입니다. 즉 이때 어센딩에 대한 채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래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어센딩에 대한 채널에서 가격이 변곡점에 대한 레벨을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변곡점에 대한 레벨을 평가할 수 있고, 여기서 음봉에 대한 캔들이 강하게 나올 때 우리는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탑을 짧게 잡고요. 매도에 대한 목표는요. 시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변곡점들, 최근 거래가 있었던 구간을 매도에 대한 목표로 가져가는 전략을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계획해 볼 수 있다. 이게 준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현재 위치에서 만일 프론트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돌파가 되지 않고 가격이 갭을 남기고, 자, 이렇게 이탈이 났을 때, 그렇죠?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만일에 수용하는 패턴을 보여주면요. 수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공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요. 이때 스탑을 짧게 잡고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N을 볼까요? 달러 N에 대한 일간 차트. 현재 이제 극단적 가치 레벨의 가격에 대한 도달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나리오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레벨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목적입니다. 시장에서 현재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프론트런에 대한 상태, 즉 시장이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 돌파된 이후에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면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 중요한 거는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패턴을 찾으려고 하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건 트렌드가 있다, 수렴 패턴이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타이트한 움직임에 대한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턴은 돌파되면서 더 많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관여하는 위치는요. 상승이 진행이 돼서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평가했을 때 이 구간에서 거래하지 않고요. 자, 해당 구간에서 거부가 나오면은 매도에 대한 캔들을 보고 숏 포지션에 대한 진입을 계획합니다. 이때는 스탑은 고점, 가장 높은 고점에 위치했고, 목표는요. 채널에 대한 하단이 타겟이 될 거예요. 이 전략이 일단 우리가 가져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만일에 프론트런이나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고점을 보여주게 되면 여기서
단순 하락이 나올 때 매도를 들어가지 않고 강력한 매도 움직임이 나와서 가격에 대한 상승 구조를 완전히 이탈했을 때 풀백에서 우리는 매도 거래를 합니다. 이때 풀백은 뭡니까? 네, 디스카운트에 대한 레벨이 아닌 프리미엄 레벨까지 기다렸다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반드시 포지셔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상 달러 캐디에 대한 움직임도 볼게요. 자, 달러 캐디가 가치에 대한 레벨을 현재 평가를 했고 현재 상승 돌파가 되고 있죠. 우리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확인하고 매도에 대한 진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의 볼륨 프로파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 시장이 현재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네, 프리미엄 구간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일봉 캔들에 대한 가격 거부를 보고 매도에 대한 플랜을 들어갈 겁니다. 가격에 대한 양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죠. 네, 양봉 캔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승 움직임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양봉 캔들 이후에 시장이 거부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보고 그 다음 숏포지션 거래를 계획할 거고요. 이것에 대한 하락 목표는요, 각각에 대한 변곡점들을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한 진입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도 현재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죠. 주간 레벨에 대한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나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변곡 레벨 해당 구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 어센딩에 대한 채널입니다. 어센딩에 대한 채널이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를 만들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전략은 매우 간단한데요. 시장이 트렌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은 리스크 진입을 목표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진입은 무엇이나요? 네, 두 번째 진입은 동일 손상에 대한 가격 고점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 레벨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패턴 속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시장이 돌파를 했지만 빠르게 회복했을 때 회복하고 V자 쉐입을 보여준 다음에 매도에 대한 패턴이 나오면은 숏 포지션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는 거래에서 성급하게 트렌드를 또는 거래 계획을 갖추지 않고 기회를 충분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를 찾고 해당 레벨에 대한 가격을 테스트했을 때 그 이후에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한다라는 점. 자, 그럼 OGN에 대한 차트도 볼까요? 먼저 OGN에 대한 차트는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네, 일간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도 충분히 발생했고요. 우리는 더 많은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고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까지 하락이 열려있다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각각에 대한 변곡점들이 이제 매도 거래에 대한 타겟이 됩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매도 플랜이에요. 실제 좋은 매도 진입 자리는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트렌드에 대한 위치죠.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에서 실제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거래는 적극적인 플랜을 갖출 수 있는 지점이에요. 숏포지션 플랜을 따라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고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고 또는 해당 레벨들도 돌파에 대한 거래 계획이죠. 지지선에 대한 이탈을 보여주고 더 많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따라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된다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지키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오지키에 대한 일간 차트를 먼저 봅시다. 일간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오지키에 대한 차트에서는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먼저 가격에 대한 구조가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차트에 대한 연속성을 나타냈죠. 자, 이 구간에서도 구조적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때 가격에 대한 실패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죠? 네,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나와요. 이건 일봉상 캔들에 대한 초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되죠? 프리미엄 레벨을 테스트를 하죠. 네, 프리미엄 레벨이 있었고, 자, 여기서 시장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은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유동성 확보에 대한 구간이나 변곡점에 대한 구간, 이런 변곡점에 대해서 유동성 확보가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도 발생을 해요. 자, 어떤 움직임이 있죠? 네, 프리미엄 레벨에서 볼륨 프로파일이 D타입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가격이 매도에 대한 공격이 나오고 풀백을 보여주고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에서 공격성인 매도 주문이 나오죠. 그럼 시장에 대한 방향은 매도 쪽에 대한 방향으로 자리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에 대한 뷰로 가격에 대한 방향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초크 움직임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네, 시장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는지를 지켜보시면 돼요. 즉 매도 압력이 있었고 이에 따른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느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격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하면 어때요? 네, 시장에 대한 가격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 머물고 있고 볼륨이 어디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레벨이 돌파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곡점에 대한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거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면 좋을까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흡수가 나오고 매도에 대한 주문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초크가 중요해요. 네, 이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초크는 뉴욕 세션 또는 런던 세션을 기준으로 5분봉이나 15분봉에서 구조적 이탈이 발생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해당 고점 레벨까지 완벽하게 테스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터치나 쓰리터치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투터치에 대한 매도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 하락에 대한 목표는요, 최근 가장 낮았던 저점이 타겟이 된다. 손익비는 1대3 정도에 대한 손익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한다라는 점. 네, 그다음 유로캐디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유로캐디에 대한 일간 차트를 봅시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매도에 대한 플랜에 계획할 수 있는 해당 위치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플랜을 계획해야 될까요? 좀 더 구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낮은 타임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갔죠? 네,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돌파, 실패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실패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4시간 차트에서의 주요 구조에 대한 레벨보다 낮은 저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풀백에 대한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거래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다가 저점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초크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시장은 현재 프리미엄에 대한 구간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럼 프리미엄 구간에서 가격이 깊은 풀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이 한 번 더 돌파를 했지만 실패했을 때요. 깊은 풀백을 보여주면 실패했을 때 완전한 매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때는 강력한 음봉 캔들이 나와요. 네, 음봉 캔들이 나오고 우리는 짧은 프레임이죠. 네, 5분봉에서 로테이션을 기다립니다. 이 로테이션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이때 하락에 대한 목표는요, 최근 가장 낮았던 저점이 됩니다. 스탑로스는 직전에 대한 구조가 스탑이 될 거고요. 목표는 저점이 되기 때문에 높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네, 시장이 돌파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강력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연속성을 보여줬을 때요. 이 연속성에 대한 음봉 캔들이 나오고 시장이 저점을 깨고 여기서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이때는 타이트한 캔들이 나올 거고요. 네, 이 타이트한 캔들에서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파운드 오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우리가 파운드 오지 저번 플랜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이야기를 했죠. 해당 레벨을 실제 테스트하고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1시간 차트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로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번 플랜 기억하시나요? 자, 시장이 수용하는 패턴을 보여줬죠. V자 회복, 로테이션, 돌파.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는 계획을 갖는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위치는 뉴욕 세션, 런던 세션에서 뉴욕 세션에서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때 볼륨 프로파일을 2개를 적용했죠. 네, 적용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을 보여주거나, 자 15분 차트에서 해당 볼륨이 낮았던 구간을 평가할 때 네, 시장에 대한 약세 캔들을 감싸는 매수 캔들이 나오면 롱 포지션을 잡는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네, 양봉 캔들이 나왔죠.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명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저점은 유동성 확보에 대한 지점이에요. 실제 2가지 진입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구간도 괜찮은 구간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면은 1시간 차트에서의 양봉 캔들을 보고 풀백에 대한 위치나 이 시가에 대한 레벨에서 매수 거래를 해도 저와 똑같은 좋은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것은 이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포지션 청산에 대한 목표는 변곡점에 대한 레벨, 자 이거는 극단적 가치 구역에 대한 레벨인데 이 구간이 이제 타겟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트레일링 스탑로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차트를 보면은 시장에서 여기서 가격에 대한 범위를 볼까요?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범위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레일링 스탑로스는 이전 저점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어두고 추세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새로운 포지션이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스케일링 거래도 계획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만일에 거부를 보이면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스케일인 거래를 통해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 계획도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키도 볼까요? 자, 파운드 키에 대한 일간 차트, 현재 시장은 가격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돌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간은 주요 레벨에 대한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레벨인데요. 실제 이제 시장에서 볼륨 프로파일을 지우면은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발자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만일에 오늘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거나 또는 상승 돌파 후 풀백을 보이면요, 매수에 대한 플랜을 추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 않고, 자 여기서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을 현재 돌파하는 시점이죠. 시점인데 이 구간이 반드시 매도로만 저항받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돌파 후 풀백에서 수용하기 시작하면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더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에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대비해서 극단적 가치 레벨이나 트렌드 상단에 대한 구간까지도 목표로 열어둬야 돼요. 따라서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을 벗어나서 가격이 수용하기 시작하면 해당 레벨에서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추격하는 거래도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키엔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키엔에 대한 차트는 이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먼저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을 해봅시다. 네,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D타입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D타입에 대한 형태고 최근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보다 낮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내려왔을 때 더 많은 매도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오늘날의 위치에서 우리는 무슨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겁니다. 매도에 대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풀백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면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때는 확장된 플랫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플랜은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매수에 대한 플랜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전 레벨의 수준에서 가격에 대한 이제 회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 가치 범위 하단에 위치했을 때는 매수 플랜을 계획하지 않는다. 네, 흡수되는 것보다 해당 레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매수 압력이 나왔을 때 시장이 수용하면서 네, 그 다음 회복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이나 박스권 하단에 대한 레벨에서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 거래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높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및 원자재 시장을 살펴볼까요?
먼저 S&P 거래입니다. S&P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현재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 자, 일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범위를 보면요. 네, 가치 범위 하단에 위치했죠. 네, 이 구간은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레벨이에요. 주목할 만한 레벨이고 반전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매수 플랜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은 매우 심플해요. 시장이 이 구간에서 짧은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면요. 시장에 대한 풀백 거래를 계획합니다. 매수에 대한 청산 목표는요. 변곡점이 타겟이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거래 기회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시장에 대한 목표는 이전 구조적 고점에 위치해 있다. 또는 전고점을 최근 가장 높았던 고점을 타겟으로 각각에 대한 두 개에 대한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지 않고 매수 플랜만 유지한다라는 점. 그 스탑이 짧은 범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거래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15분에 대한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풀백을 보였을 때 로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로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거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성숙을 확인하고 그 규칙을 확인하고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세요. 자, 이것은 나스닥도 동일합니다. 네, 나스닥도 S&P와 동일한 조건값을 띠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 대한 구조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더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15분 차트에서 해당 구조에 대한 레벨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가격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다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5분봉이나 15분봉 캔들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을 찾고 추세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반전에 대한 거래 계획이죠. 네, 반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펄스 조정, 그다음에 추세 지속에 대한 거래 계획을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청산이 전부 다 진행이 됐어요. 네, 타겟이 진행이 됐고 우리가 저번 거래 계획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죠? 바로 공정가치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부를 보였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 그래서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해당 포지션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스탑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네, 가격이 내려오면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진행이 됐다. 현재 위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범위를 보면은 이제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차트를 보면은 자,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시 한번 더 하락에 대한 목표는 70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에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이 있죠. 네, 이 가격이 있고 현재 시장이 이런 볼륨이 가치 범위 내에서 이 볼륨이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네, 이 구간은 이제 돌파가 되면요. 강한 음봉 캔들로 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거래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돌파될 때 정말 강력한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돌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래를 현재 찾고 있어요. 어떻게 찾고 있죠? 네, 현재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면은 매도에 대한 플랜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격이 범위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내려오고 수용하는 단계를 보였을 때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요. 네, 숏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시간 차트나 15분 차트에서 수렴하는 패턴을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에요. 추세 지속에 대한 움직임을 찾는 게 목적이고 이미 가격이 해당 레벨에서 짧게 로테이션을 이미 걸치고 있어요. 우리는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다. 캔들에 대한 패턴 확인과 가격에 대한 트리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리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자, 구리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현재 차트 가치에 대한 범위의 하단에 위치했죠. 하단에 위치했고, 자, 이 구간에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주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예요. 네, 디스카운트에 대한 위치인데 많은 트레이더들 착각하는 것은 항상 디스카운트에서 가격이 반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문에 대한 흡수가 발생하면 우리는 상승에 대한 거래 계획을 스탑로스를 설정하고 계획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가격은 더 많은 매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우리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에서 거래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을 때, 자, 시장에서는 돌파됐다가 다시 한번 더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나오면은 범위에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죠. 똑같아요. 네, 오늘날의 위치에서도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시장에서 주요 레벨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주목할 거는 해당 레벨이 돌파되고 풀백이 나오면요. 이 구간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구리 차트에서도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고 만일에 시장이 해당 레벨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거나 지지선에 대한 움직임에 이탈이 나오면요. 이때는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 됩니다. 또는 현재 위치가 아니더라도 만일에 가격이 내려오고 로테이션에 대한 짧은 정말 타이트한 움직임이 나와도 매도에 대한 플랜이 계획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에 대한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 주에 대한 크립토 시장은 저점에서 시장이 이제 새로운 가치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해 봅시다. 시장이 가치 범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치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이루어가고 있고 가치 범위 상단에서 거부가 나오고 하단에서는 지지 레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매도 거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우세하다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시장이 여러분들은 풀백이 나왔을 때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자리는 해당 레벨을 돌파했을 때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는지를 지켜볼 거예요. 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별다른 플랜을 계획하지는 않을 거고요. 풀백이 나왔을 때입니다. 풀백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내부에 대한 초크가 나오거나 약세 캔들을 감싸는 매도 캔들이 강하게 거부가 나오면은 그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이전에 대한 범위, 해당 구간이 또 가치 범위에 대한 이 하단이 거부로도 나올 수 있던 위치입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는 현재 이제 공정가치 구간에 가격이 머물고 있어요. 자, 이 공정가치 구간은 무엇입니까? 시장에 대한 참여도,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판단하는 가장 공정한 가격대 위치예요. 그러나 이 구간이 반드시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간에서 가격이 분명히 수용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전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최근 움직임만 보면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은 2000불대예요. 이전 공정가치 구간이죠. 이것은 가격이 저점을 깼을 때 풀백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매수 레벨로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 청산 또는 단기 거래에 대한 목표로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가격에 대한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시장은 또 횡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가격에 대한 매력이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네, 극단적 가치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 가치 구간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시장 반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디센딩에 대한 채널을 형성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매력적인 구조로 볼 수 있겠죠. 하단에서 가격이 회복해서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이때는 상승 반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차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디센딩 채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는 구조로도 만들어지면서 수렴에 대한 패턴, 쐐기형에 대한 패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느냐와 이 로테이션에서 가격에 대한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는 지점들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극단적 가치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볼 수 있고 물론 가격이 극단적 가치 구간에 오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우리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찾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짧게 오르면서 뭐 저점, 약저점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에 대한 리스크 진입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서는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그 기회를 찾고 시장에 대한 풀백이 나왔을 때는 공정 가치나 또는 가치 레벨에 대한 상단이 이제 타겟이 된다. 이 구간은 이제 가치 레벨이죠.
네, 가치 레벨에 대한 구간, 익스트림 밸류에서 가치 구간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 차트도 볼 텐데요. 네, 솔라나 차트를 보면은 먼저 시장이 이전에 대한 범위를 이미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하고 매도에 대한 공격적 주문이 나오면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최근 이 수용하는 구간에서도 별다른 가치를 찾지 못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면서 이전 공정 가치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공정 가치에서 현재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매수 거래로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해당 레벨을 기준으로 봅시다. 이 볼륨 프로파일 안에 보면은 가격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가격이 거부가 있었던 지점들이 있죠. 또는 시장이 이 구간에서 흔적을 나타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흔적을 나타내는 구간들이 있고, 볼륨이 부족한 구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볼륨이 부족한 구간들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거부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로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에요. 현재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지점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일단은 이런 볼륨이 있었던 이걸 우리가 산이나 골짜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에서는 일시적 매수 압력을 통해서 회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이 구간을 기반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또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가격이 더 내려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이제는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이 타겟이 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지 저항 레벨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플랜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 거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점을 확인하고 하는 거래하는 게 목적이고, 자,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며칠 정도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임펄스 구조에 대한 로테이션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로테이션이 좀 더 구조가 성숙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임펄스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범위들이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내렸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세요. 네,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가치 범위를 벗어나고 하단에 대한 급격한 매도 압력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대한 공정 가치도 평가를 했지만 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내려오면서 매도 압력이 더 유지가 되고 있고, 만일에 시장이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이전 레벨에 대한 공정 가치까지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찾으면은, 자, 이 구간은 가격이 거부될 수 있는 위치예요. 여기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구간이고, 이 구간을 돌파할 때도 강력한 양봉 캔들로 돌파가 됐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할 때도 만일에 강한 음봉 캔들이 나오면은 이건 하락에 대한 연속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볼륨이 가장 집중됐던 구간에서 반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해당 레벨에서 가격이 테스트했을 때 매수세가 나왔을 때는, 꼬리가 나오면요, 이 구간은 시장이 거부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반전 거래 계획을 세워서 시장에 대한 풀백을 목표로 단기 거래 플랜을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략을 준비해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재 시나리오를 통해서 목표가와 스탑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기서 스탑로스, 즉 손절은 손실이 아니라 방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손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은 손절을 줄이려 하고 세력의 자리에서 버티다가 계좌를 넘겨줍니다. 살아남는 트레이더는 손절을 시스템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자리 잡고 틀렸을 때만 군말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건데요. 복리는 살아남은 계좌에만 붙습니다. 한 번의 큰 손실로 계좌가 깨지면은 그동안 쌓은 기대값도 같이 사라지게 돼요. 손절을 지킨다는 건 결국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버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